그래서 지금 빈도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워드 클라우드 모듈을 이용해서 빈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워드 클라우드 모듈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워드 클라우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에 뭐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한데 pip 인스톨 명령어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직접 특정한 웹사이트에서 워드 클라우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설치를 해봤죠. 설치가 다 되었을까요? 그래서 설치를 한 다음에 한번 그 예제 코드를 돌려봤나요? 돌려본 사람들 있어요? 네, 문제 없이 잘 나오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후반부에는 새로운 텍스트 분석 방법인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랜다. 다음 수업 시간에, 목요일 수업 시간에 퀴즈 있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해오기를 부탁을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전처리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전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이 수업에서는 영어 텍스트하고 한글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다룬다고 얘기를 했고요. 영어 텍스트나 한글 텍스트나 그 텍스트 분석을 하는 과정이나 순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최종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전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7가지의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7가지의 작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맞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기호를 없애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토크나이제이션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단어이기 때문에 토크나이제이션 과정에서 단어 단위로 쪼개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어로 구분을 한 다음에는 각각의 단어에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거죠? 품사를 찾아야 합니다. 품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어떠한 분석을 수행할 때 모든 품사의 단어들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석에 적합한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각의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품사를 찾은 다음에는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품사의 단어들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불용어를 제거하기 이전에 예, 단어의 형태를 통일시켜 주는 게 필요한데 본 수업에서는 원형을 이용해서 단어의 형태를 통일시켜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레마타이제이션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불용어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NLTK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한글도 영어의 전처리 과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자, 영어에 대해서 7가지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 대소문자 통일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글에 대해서는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는 영어에 대해서 수행을 했던 나머지 6가지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다르게 텍스트를 구성하는 혹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단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형태소기 때문에 토크나이제이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형태소 단위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형태소 분석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 단위로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두 가지 작업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태소 분석에는 어떠한 작업들이 포함이 되나요? 일단 형태소 단위로 쪼개는 것, 즉 토크나이제이션 작업이 수행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 토큰은 형태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각각의 형태소의 품사를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선기 학생이 말한 것처럼 POS 태깅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형을 찾는 것까지, 레마타이제이션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가지고 형태소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형태소 분석은 무엇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무엇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죠? 얘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을 한다고요?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을 해본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한글 텍스트의 전처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영어랑 마찬가지로 기호를 없애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호를 없앤 다음에 기호가 제거가 된 텍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면 되나요? 두 번째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면 되죠. 그러면 형태소 분석에서 이 세 가지 작업이 수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품사의 단어들, 형태소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랑 마찬가지로 어떠한 작업을 하면 되냐면 불용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 되죠. 그래서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 불용어 제거 작업을 마지막에 별도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불용어 제거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기억이 날까요? 네.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죠? 키위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했나요? 키위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스타버즈는 펑션은 아니죠. 토크나이즈 펑션을 사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는데 해당 펑션이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토크나이즈 펑션이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냐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인자는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을 하고자 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펑션이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냐면 starWord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죠. 맞나요? 이 파라미터의 값으로 어디에서 제공이 되는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서 제공이 되는 불용어 사전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토크나이즈가 형태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형태소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서 제공이 되는 불용어 사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작업까지 동시에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을까요? 얘도 NLTK에서 제공이 되는 불용어 사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어떠한 단어들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불용어들 중에서 첫 번째 종류의 불용어, 즉 분석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불용어로 간주가 될 수 있는 형태소들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분석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불용어로가 간주되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이 사전에 추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떠한 펑션을 이용하면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스타워즈 모듈이 갖고 있는 add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되죠. 맞나요? add 펑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불용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서 제공이 되는 불용어 사전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토크나이즈 펑션이 갖는 스타워즈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입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빈도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텍스트 분석에 사용이 되는 분석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의 종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방법들이고 두 번째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인데 본 수업에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만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분석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빈도 분석 방법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빈도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빈도 분석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주제와 관련된 단어, 즉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키워드를 찾으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예, 주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빈도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숫자 정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하면 된다고요? 빈도 분석에서. 뷰티풀 숲 아니죠. 뷰티풀 숲은 예, 웹 스크래핑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빈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카운터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얘는 이제 클래스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그 생성자 함수에 예, 여러분들이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도출을 한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을 입력을 하면 이 객체가 단어들의 빈도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빈도 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듈을 사용을 한다고요? 워드 클라우드 모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참고를 하냐면 ENUse Article Frequency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이썬 코드를 참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기를 부탁을 하겠고요. 요거죠. 일단 빈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뉴욕타임즈에서 제공이 되는 Social Interaction is Critical for Mental and Physical Health라고 하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빈도 분석을 할 거고요. 빈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품사의 단어들만을 추출을 해야 되나요?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해서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명사의 단어들을 추출을 해야 되고 불용어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do en pre-processing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그 코드를 보면 이 펑션의 바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코드를 보면 그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기호를 없애는 것도 있고 대소문자를 통일하는 것, 즉 소문자로 바꿔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이 리턴이 되냐면 예, 이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결과물이 리턴이 되는데 그 결과물은 무엇이 되냐면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하는 결과물, 즉 불용어가 제거가 된 특정한 품사, 여기서는 빈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명사의 단어들만을 우리가 추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인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전처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로우한 텍스트를 입력을 받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define한 사용자 정의 불용어 사전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인자로 입력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define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자 정의 불용어 사전을 define을 하고 우리가 로우한 텍스트가 지금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죠. 맞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새롭게 생성을 한 사용자 정의 불용어 사전을 두 번째 인자로 입력을 해가지고 앞에서 define을 한 생성을 한 두 언더바 en 언더바 preprocessing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펑션이 이러한 결과를 리턴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불용어가 제거가 된 명사의 단어들이 리턴이 돼서 final word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final words를 리턴을 해보면 이렇게 전처리 결과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빈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카운터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도출을 한 결과물을 해당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객체가 빈도 분석의 결과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상위 몇 개의 단어들만을 우리가 별도로 추출하기 위해서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몇 개의 단어들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카운터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most common 펑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ost common 펑션을 적용을 해서 지금은 상위 10개의 단어들만을 추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불용어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키워드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시각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시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워드 클라우드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떠한 작업을 위해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작업을 위해서. 그 펑션이 무엇이냐면 이 generate라고 하는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generate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워드 클라우드 생성자 함수를 보게 되면 파라미터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일단은 맥스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결과물로 나오는 폰트들 중에서 제일 큰
단어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시각화 결과물의 크기,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지정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핑크로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값이.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생성이 된 객체를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가 갖고 있는 generate 펑션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펑션은 인자를 하나 받습니다. 이 인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우리가 전처리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죠? 각각의 단어들이 하나의 원소로 저장이 되어 있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전처리 결과물로 얻은 거예요? 네, 리스트 데이터를 전처리 결과물로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generate라고 하는 펑션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데이터를 인자로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자로 받냐면 단어들이 공백 문자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자열 값을 인자로 받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무엇을 가지고 연결해서 특정한 공백 문자, 여기서는 띄어쓰기, 스페이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띄어쓰기를 가지고 이 단어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열 값으로 만든 다음에 걔를 우리가 generate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자열 펑션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예, 조인 펑션을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인 펑션을 사용을 해보면 자, 우리가 띄어쓰기를 가지고 조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띄어쓰기를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인을 하고 여기에 파이널 월즈가 아닌가요? 파이널 월즈가 맞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문자열 값이 나오는 거죠. 얘를 어떠한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가 제공하는 어떠한 펑션에 이 문자열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generate 펑션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앞에서 했던 작업을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total words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열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단어들이 띄어쓰기를 가지고 연결이 돼서 걔를 generate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하고 있죠. 나머지는 그냥 시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그냥 사용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돌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죠. 이러한 결과가 나왔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이미지의 크기를 800 곱하기 600으로 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800 곱하기 600으로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서 나오는 이 시각화의 결과물의 해상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width랑 height의 값을 얼마로 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크기에 해당하는 해상도가 더 높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가 제공을 하는 to underbar file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이 결과물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ni times라고 하는 png 형태의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폴더에 이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있죠. NY 타임즈가. 이렇게 더 큰 이미지로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상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해봤나요? 돼요? 자, 여러분들이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파라미터의 값들을 변경을 해보면서 시각화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른 형태로 시각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른 형태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그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가보는 게 필요한데 그 사이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갤러리즈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잖아요. 몇 페이지지? 몇 페이지지 안 나오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설치 방법이 나온 그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기 갤러리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아래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시각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갤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원의 형태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자, 이러한 원의 형태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용하면 되냐면 이 밑에 있는 코드만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떠한 파일에 방금 전에 살펴봤던 ENUS Article Frequency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이렇게 갖다가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의 형태로.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 높은 해상도의 시각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to underbar file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서클이라는 이미지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장한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크게 하려면 이 값을 바꿔주면 돼요. 여기는 값을 변경을 해주면 원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자, 원으로 해봤잖아요. 뭐 이제 직사각형이나 원이나 근데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그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결과물을 시각화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페이지로 다시 가면 뭐 이러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특정한 캐릭터, 이 캐릭터가 어떠한 캐릭터인지 알겠나요? 이게 누구죠? 네, 앨리스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흑백 이미지죠. 이 흑백 이미지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흰색 부분 아니면 검은색 부분? 네, 검은색 부분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검은색 부분의 워드 클라우드 결과물을 시각화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맞을까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련된 코드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 부분이 있어요. 보이나요? 이 코드를 사용하면 돼요. 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여줄 텐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각화하는 데 사용이 되는 코드는 앞에서 살펴본 코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generate 펑션을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자 함수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생성자 함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 중에서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는 게 필요하냐면 마스크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 마스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에 대해서 검은색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흰색이 아닌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워드 클라우드 결과물을 시각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이미지요?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맞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일단 먼저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요. 네. 근데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제가 러너스를 통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파일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보면은 여기 있죠. 앨리스 언더 마스크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 얘가 되죠. 얘를 이제 우리가 마스크 파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얘를 불러와야 합니다. 자, 불러오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PIL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Python Image Library의 약자가 됩니다. 그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다룰 때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의 펑션들을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제공이 되는 오픈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얘를 숫자 형태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사용이 되는 펑션이 이 펑션이에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돼요. 네, 알겠죠? 자, 그리고 숫자 결과가 여기 저장이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얘만 볼게요. 네, 숫자 결과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얘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죠? 언론 홍보 영상학 보니까 사진을 더 많이 찍고 뭐 비디오나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다룰 거잖아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맞나요? 픽셀은 어떠한 정보를 저장을 하냐면 색상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여러 개의 이제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각각의 픽셀이 어떠한 정보를 갖냐면 색상 정보를 가져요. 그리고 색상 정보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GB라고 하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상 정보를 갖고요. 각각의 색상에 대해서 별도의 정보를 갖는 거고 그리고 흑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없어요. 자, 흑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픽셀들만 존재하게 되는데 컬러든 뭐 흑백이든 간에 색상 정보는 무엇을 가지고 표현이 되게 되냐면 숫자를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픽셀에 하나의 색상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색상 정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몇하고 몇 사이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이 되냐면 0하고 255 사이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이고요. 255에 가까울수록 무슨 색일까요?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되겠죠. 맞아요?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은 얘도 여러 개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여러 개 이제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픽셀이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이에요, 지금? 흰색이죠. 그럼 얼마의 숫자가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 얼마의 숫자가 들어가 있겠어요? 255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죠. 그럼 얼마의 숫자가 들어가 있겠어요? 0이 들어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에 워드 클라우드 결과물을 시각화하게 되냐면 흰색이 아닌 부분이에요. 즉 숫자가 255가 아닌 부분에 255보다 작은 부분에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검은색 부분에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그 흰색 부분 있죠?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경우에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 흰색인데 정확하게 보면은 흰색이 완벽한 흰색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즉 그러한 경우에는 244나 24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는다고요. 255에 가까운 하지만 정확하게 255는 아닌. 그러면 여기에도 시각화 결과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려지는 거죠. 255가 아닌 숫자를 갖는 셀에는 워드 클라우드 결과물이 다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각화 결과물을 그리고자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그렇지 않죠. 그럼 얘네들의 숫자를 무엇으로 바꿔야겠어요? 255로 변경을 해서 완벽한 흰색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맞을까요? 그래서 그 작업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코드를 보면 여기 이제 250으로 되어 있죠. 아까 다 흰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55가 아닌 흰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회색을 띠는 흰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걔를 그냥 두면 거기에도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걔를 255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한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 이 코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이미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즉 마스크 이미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걔를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하고 이러한 코드를 적용을 해서 걔를 어떠한 파라미터의 인자로 입력을 하면 되냐면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 생성자 함수가 갖는 마스크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자 해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엇만 변경을 해주면 돼요? 이 코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만 변경을 해주면 되나요? 무엇의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도 되죠. 어떠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그렇죠? 얘만 바꿔주면 된다고. 응? 물론 지금 이제 얘가 앨리스 마스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얘도 변경을 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얘는 그대로 써도 사실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만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돌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시각화가 됐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아요, 나빠요? 해상도가 좋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더 좋은 해상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예,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o 파일을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장을 한 결과물을 보면 요거죠. 이렇게 조금 더 해상도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사용을 해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작업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러너스를 통해서 공유를 한 이미지 파일 중에서 트위터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검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색이 있잖아요. 자, 배경색을 보면 완벽하게 흰색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를 보면 완벽하게 흰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회색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밑에 있죠. 여기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사용한 거랑. 근데 무엇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만 달라진 거죠. 물론 이제 트위터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름도 제가 약간 변경을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똑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에 사용된 코드랑.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 어느 부분에도 시각화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도 시각화가 된 거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어떠한 색이 아니기 때문에 흰색이 아니라서. 그래서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포함을 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포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원래의 색이 0이 아닌 0보다 큰 애들을 다 255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인 애들을 다 흰색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라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돌리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해봤나요? 자, 그리고 이 앨리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주에 제가 공유한 그 zip 파일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려준 그 zip 파일을 보니까 얘가 없는 것 같아서 없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공유한 수업 자료 파일을 찾아보면 그 안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 파일을 사용을 해보기를 부탁을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봤나요? 자,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뭐 그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배트맨을 좋아해, 나는 슈퍼맨을 좋아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흑백, 그러한 캐릭터에 대한 흑백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걔네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사용을 해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결과물을 시각화를 해보세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무엇만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파일의 이름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한 번씩 해보고 잘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얘기를 해주세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응? 왜냐하면 이게 완벽한 흑백 이미지인 경우에는 작동이 잘 되는데 애매모호한 흑백 이미지, 즉 완벽하게 검은색도 아니고 완벽하게 흰색도 아닌 다른 애매모호한 회색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예, 시각화 결과물이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원하는 흑백 이미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애들을 찾아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받죠. 근데 이게 JPG여도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볼게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됐네요.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래서 저장이 된 애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해봤나요? 자, 안 해본 사람들은 한 번씩 해보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